저는 올해로 극지연구 9년차에 접어든 동토위생물학자 김민철입니다. 네, 사회자분이 베테랑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좀 민망하고요. 네, 베테랑이라고 하시면 극지를 벌써 20년, 30년 다녀오신 더 베테랑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연구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극지에서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여러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됐고 9년 동안 남극, 북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제 사이트들을 많이 가봐서 거기서 제가 생생하게 느꼈던 극지의 그런 광경들, 그런 느낌들을 이제 여러분께 좀 간접적으로나마 전달 드리려고 사진 몇 장들을 이렇게 선수 골라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제 세종지에 가시면 운이 좋으면 이런 빙산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운이 좋으시면 이런 물결 무늬가 있는 빙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에메랄드 색깔을 띠는 그런 아주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해안가를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빙하 조각이 내려와서 이제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장보고 기지거든요. 장보고 기지 가시면 헬기를 타고 조금만 가시면 이런 황제 펭귄 군락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이 아델리 펭귄 성체고 오른쪽에 있는 펭귄 황제 펭귄, 아기 황제 펭귄인데 엄마 같죠? 더 커 보여요. 위협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얘는 어른인데 저리 가라고 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었는데 하여튼 되게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웨델 물범이라고 하는 물범인데요. 몇백 킬로가 넘는 그런 물범들을 또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에서 한 30분만 나가시면은 금방 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남극은 춥고 정말 추움의 끝판왕인데 어느 산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녹아있고 아주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음 기둥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얼음을 녹여서 이렇게 얼음 기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마치 사우나에 온 것 같아요. 55도 뜨겁습니다. 만져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남극에는 이런 화산의 모습도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또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그런 스발바르인데요. 위에서 이제 항공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빙하의 모습들, 물결처럼 흘러나가는 빙하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번엔 경비행기를 타고 찍은 사진인데 멋있죠? 정말 이렇게만 바라봐도 야, 이게 지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은 와, 빙하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구나. 진짜 웅장함과 그런 장엄함에 진짜 놀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보면 빙하의 속살이 멀리서 봤을 때 하얀색이었는데 엄청 파랗더라고요. 처음 미디어로만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보셨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다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린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운이 좋게도 그린란드를 가게 됐었는데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이라서 이 툰드라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는 얼어 있어요. 여름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의 가장 북쪽 끝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빙하가 내려와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지?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기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부채꼴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동물들도 보실 수가 있죠. 사향소, 우리 스카크스라거나 사향소. 멀리서만 바라보면 공격 안 합니다. 괜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멀리서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시면 되고, 이런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꽃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는 여전히 얼어있죠. 꽃은 피고.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게 그린란드에서 제가 밟을 뻔했던 이런 아주 작은 아기 새인데 색깔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지쳐서 아까 작가님 말씀대로 일만 하듯이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밟을 뻔했던 이런 아기 새 어떤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알래스카, 이제 우리 침략수름이 있는 이제 알래스카의 모습들이고,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숲의 끝이 어딘지 가보실 수가 있어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팻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숲이 끝이 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없고 풀만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숲이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크틱 서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백야가 있고 여름철에는 백야가 지속되고 겨울철에 극야가 있는, 해가 지지도 뜨지도 않는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경계선이 아크틱 서클인데, 이런 경계선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시면은 그 북극권 경계선을 이제 넘어 갈락하시면은 이런 밤하늘의 아름다운 오로라를 생각보다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극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물론 이게 끝도 없는 이제 도로를 달리기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런 광경들이.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남극 북극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몸을 가려야 될 만큼 당연히 이제 장비를 착용하시고 옷을 다 두껍게 입으셔야죠. 네, 이런 장면들이 있고, 이렇게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또 이렇게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고무보트를 타고 건너셔야 될 그런 도전적인 상황도 있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극이라고 다 춥진 않다는 거. 이게 제가 한 8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춥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찍어봤습니다. 네. 당고기지 같은 경우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그냥 0도에 육박하거든요. 영상의 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너무 우리 때론 강연자분께서 막 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런 걸 하셨는데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반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화산인데요. 남극의 화산인데 뜨겁습니다. 사우나 하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이 나죠. 하지만 약간 이런 도전적인 로프를 타고 내려가시는 그런 활동을 하실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건 저고요. 이제 뒤에 있는 건 어떤 산악인 분인데 잘 이끌어 주세요. 트레이닝 받으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닝 하나도 안 되고 몸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잘 내려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또 알래스카의 어떤 침략수림 중인데 이런 산장에서 주무셔야 돼요. 여기가 호텔이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 정보를 미리 아셔가지고 지인을 통해 아셔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돈을 미리 디파짓 하셔야지 재워줍니다. 네. 이런 산장에서의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힘듭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동토를 연구하는 미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땅을 파야 돼요. 근데 겨울이나 봄철에는 땅이 안 보여요. 그럼 땅을 파야겠죠. 눈을 없애야지 땅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눈을 막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 이제 그 비포장 도로가 많은데 가보시면 끝없는 구름과 끝없는 길이 1000km 넘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막 날리는데 끝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도전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 야생으로 가봅니다. 알래스카까지만 해도 사실 야생은 아니거든요. 그린란드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가시면 이렇게 캠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캠핑과는 좀 다르고요. 생존을 위한 그런 캠핑. 짐도 직접 날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생각보다 모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봉 모자를 쓰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네. 모기가 한 수십 마리가 내 뒤에서 앵앵거리는데 도무지 먹을 생각도 잘 안 나요. 네. 식욕도 떨어지고.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을 가십니다.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여기 갔다 와서 5kg 그냥 빠졌습니다. 네, 노력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이런 곳은 사실 활주로가 없어요. 우리 이제 정규 항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윈오터라고 하는 항공기를 윤차를 해서 활주로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비행기가 툰드라 그 울퉁불퉁한 곳에 그냥 내려 꽂듯이 그냥 내립니다. 네. 그리고 그냥 내렸구나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흔들거리는데 그냥 도착했구나. 네, 이런 이제 신기한 경험들을 또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좀 심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도전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면 곰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블랙베어라든지, 이거 불곰물이 잘 있는 브라운베어라든지, 북극곰 모르셨죠? 북극곰이 제일 커요. 네. 그리고 블랙베어가 제일 작습니다. 제가 한번 얘네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한번 이길 수 있을까 싶어서 사이즈를 대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블랙베어 정도 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그린란드에 사람이 없는 곳에는 늑대가 삽니다. 네. 약간 우리 개만 하거든요. 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그 경험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그린란드 늑대, 하얀 늑대도 한번 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있고 아주 신기한 그런 광경들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 남극과 북극에 가보시면 이제 기후변화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세종기지에 갔을 때 원래는 이런 이제 빙하의 모양이었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탐사를 수행하고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가봤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말바르라고 하는 우리 다산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빙하인데 실제로 빙하 끝머리에 가보면 이렇게 진흙과 얼음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구 녹아내리는 게 보이시죠? 얘가 많이 녹아내리면 이렇게 마치 강물처럼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막 홍수처럼 이렇게 물살이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북극에는 많은 얼어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이 녹으면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실제로 땅을 파보면 얼어있지 않고 이렇게 물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의 일부는 사실은 이렇게 땅에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파야 됩니다. 물을 해서 한 2m까지 파거든요. 그럼 땅이 다 얼어 있습니다. 꺼내보면 얼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진흙 반, 얼음 반 이렇게 항상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땅을 파보면 얼어 있지 않아요. 녹아서 진흙과 물이 섞인 채로 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런 토양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막 잘라서 그 단면들을 보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온실 기체가 많이 동토가 녹아서 온실 기체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얼마나 메탄이 많이 나올까 사실 가늠이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그 과학적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토 코어를 파서 이런 코어의 단면을 자르잖아요. 자르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품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 단면들에 이게 죄다 메탄가스며 CO2며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얘네들의 실체거든요. 이 많은 공기방울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얘네들이 녹아서 공기에 노출되면 다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사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극지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실 테고 이런 미지의 극지라는 곳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싶으시거나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지구의 이제 온도가 이제 1.5도를 넘어서 임계점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온난화의 속도를 좀 낮추고 싶다. 내가 거기에 좀 일조하고 싶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나 이런 지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일단 뭐 제 강연을 보시고 좀 더 자기 도전과 그런 꿈이 굳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